민재이고요. 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구강암외과를 전공을 했고요. 정성플러스 치과 부천고강점이라고 대표원장인데 개원한 지 6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어 7대 규모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게 사실 제가 학부 때 학생 때는 왜 교수님들이나 연사분들 왜 자기 이야기를 저렇게 계속하지, 자기 사랑을 계속하지 했는데 그게 브랜딩적으로 마케팅적으로 그게 다 전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환자들한테 뭔가를 구매를 하거나 살 때 우리가 제일 좋은 환자가 누구냐면은 가족이죠. 내 가족, 내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내 아이나 이 친구들은 오면은 이 고객님들은 오면은 제가 비용에 대해서나 제 진료 실력이나 우리 치과의 장비라 이거 설명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까. 내적 친밀감이 아주 깊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동의가 되는 거죠. 이걸 환자로서 쭉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경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엔도이즈를 사는지에서 쭉 설명을 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에 대해서 더욱더 강렬하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딩이라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나중에 제 블로그 보시면은 많은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개원 6년 차이고 경영 성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 자부하는 건 최근 1년간 저보다 더 열심히 경영을 하신 원장님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주 6일, 주 7일간 일요일마다 세미나를 듣고 주말에는 줌 강의를 듣고 다른 치과 원장님들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제가 나름 얻은 확신은 내가 좋은 진료를 하고요. 정말 훌륭한 진료를 하고요. 환자분들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장비를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그것을 열심히 알리는 거예요.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출력도 하고 주변 사람들 알리고 사진도 찍고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환자분 오늘 좋았죠. 이거 1,500만짜리 이런 식으로 쉴 새 없이 본인이 스스로 바이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거기에 감동을 하고 소개를 하고 다시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치과를 이제 매출이 4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직원이 한 절반 정도 떠났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단순하게 착하게만 진료를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이 절반 떠났을 때 제가 좀 울었어요. 직원들이 나갈 때마다 너무 자책이 있었어요. 내 그릇이 작아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힘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마음 착하고 잘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병원에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이 병원에 얼마나 애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따라오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 투자가 조직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또 저는 엔도에 자신도 없고요. 사실 그 사랑니 발치는 되게 자신 있어 하고요. 예. 나머지 진료는 제가 막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학부가 조선대학교 나왔고 구강외과로 전공을 했는데 제가 이 치과가 고강동에 있는 치과인데 그 재래시장 앞이거든요. 2020년대 개원할 때 저는 제 양력에다 조선대를 뺐어요. 여기가 부천시고 제 고향은 대구거든요. 저뿐만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방대를 나왔다는 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말이 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진료를 정말 잘해, 임상을 잘해, 나는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라는 포지션보다는 저는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 자신이 없고 엔도도 자신이 없고 이럴 때 뭐가 날 해결해 주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매출 증대를 하는 거죠. 도구를 구매를 하고 도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출 증대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가진 원장으로서 저는 이 엔도 위주의 경영적 가치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문학적하고도 관계되는 이게 결국 치과 원장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치과 의사라서의 자아가 있고요. 한 인간 성민자라는 자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이 치과 의사로서 내가 올바른 진료를 해야 돼라는 데만 완전히 몰입돼 버리고 인간으로서 가족을 챙기지 않고 또는 사장으로서 환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치과 의사로만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대학 교수로 가시거나 아니면 페이닥터로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엄연히 사장이라는 포지션이 있는 거고 이 사장이라는 포지션의 그 무게와 책임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직원들을 떠나보낼 때 그 직원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인생을 걸고 있는 그 직원들이거든요. 그 병원 선생님들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치과 원장님들, 개원하신 원장님들은 반드시 매출을 신경을 써야 되고 이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와중에서 그 인간으로서 다 버리면 되나? 그럼 내가 주 7일을 하고 매일매일 야간을 해서 내가 치과 의사로서 올바른 진료를 하고 사장으로서 잘 지낸다. 그러면 당연히 망가지겠죠. 그러면 인간으로서 내 모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객단가를 높여야 됩니다. 내가 덤핑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덤핑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덤핑을 안 한다고 해서 환자분들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난 덤핑을 안 하면서 매출을 높이고 싶어. 그러려면은 내 가치를 높여야 되고 내 가치를 높이려면은 병원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로서 그 저희 개원 원장님들로서의 좀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오늘 이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가 2021년부터의 제 이제 병원의 매출 그래프입니다. 오픈했을 때 상당히 저는 그래도 준수했어요. 재래시장 앞이었고 제가 자신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들었어요. 저희 뭔가 느낌보다는 선배님들과 뭐 잘하시는 분들 그 경영 컨설턴트의 말 들어서 개원을 했고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이 있었어요. 좋은 분들, 개원 오픈 멤버들이 다들 합심해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부터 매출이 정체되더니 2024년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40%를 경험을 했고 이때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매출이 떨어졌을 때 제가 한 행동들이 뭐냐면은 일단은 전 버텼어요. 제가 버틴 게 왜 버텼냐면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괜찮아. 이거 결국에는 다시 너 돌아와. 똑같이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주변 동기들도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동기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괜찮아. 있다 보면은 다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한번 버텨봤죠. 버티면서도 또 한 게 이제 외면을 또 했습니다. 어떤 외면을 했냐면 야 이거 너가 평생 동안 여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실 것 같아. 너가 평생 동안 보는 환자 수는 정해져 있어. 지금 너 열심히 해봤자 나중에 너 많이 못 보고 반대로 하면 그것도 반대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매출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뭐 임상을 열심히 하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그렇게 해.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또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이라고 하면은 해고냐, 인건비가 제일 크죠, 비중이. 저는 해고를 하진 않았어요. 해고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매출이 떨어지고 나가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 병원 선생님들이 이제 불편하면서 못 버티면서 이제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의도치 않게 절약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좀 그 적자 구조에서 좀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행동은 뭐냐면은 이제 외부 탓을 했죠.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덤핑 치과들이 있었고요. 이런 바깥쪽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그 다음에 MZ들의 그 위생사 1년차, 2년차 선생님들의 이 마인드라 이것들 때문이야. 그리고 이 동네가 그 재래시장 앞이다 보니까 이 민도력이라고 하죠. 민도력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환자들은 다 되게 쉽지 않은 분들이야. 뭐 그런 외부 탓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들 하는 게 제가 많이 했던 게 제가 또 그 실장을 이제 부르는 거죠. 실장님 잠깐 방으로요. 하면서
매출이 이렇게 되죠. 저는 실장님을 할 때도 매출을 가지고 막 혼을 내지는 않아요. 혼을 내지는 않고 매출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침묵을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시장도 부르받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4년 거의 이제 만 1년 전부터 해서 이것저것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매출이 다시 좀 회복이 되었고요. 예전보다도 더 높아졌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이게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상권의 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직원의 힘이 아니고, 누군가 영웅적인, 팀장, 영웅적인 총괄실장님의 힘이 아니고, 뭔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훨씬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엔도위즈를 너는 왜 어떻게 뭐 믿고 샀냐요? 근데 방금 조금 전에 강의하신 이제 김영호 원장, 제 강의 준비할 때 김영호 원장이 제 앞인 줄 몰랐는데 김영호 원장님하고 저와의 관계는 전혀 이제 일면식이 없었는데 예전에 경영 강의 때 한번 뵀었고 그때 서로 한번 연락을 주고받은 게 다였어요. 근데 조금 전에 강의에서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뭔가 임상이라든가 마음이 따뜻함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진심이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엔도위즈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김영훈 원장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원장님, 제가 이따 또 질문 뭐라고 했냐면 플라젠을 구매하고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그때는 엔도위즈랑 플라젠도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김영훈이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 듣고 바로 샀느냐, 바로 사지는 않고 저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강익재 원장님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이제 개헌일지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제 이제 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익재 형 이거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좋아 사. 딱 이렇게 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듣고 바로 샀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별다른 이게 학술적으로 막 파고드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나름 투자 근거는 임상을 열심히 하시고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장비란 전 그 이야기만 듣고 바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고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도위즈를 샀고요. 그러면 이 엔도위즈로 해서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오르냐 했는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들이 앞에 계신 원장님들이 다 한 번씩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게 이제 진료 시간 단축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오경주 원장님께서 이미 또 그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엔도위즈를 설명을 할 때 써마지라고 저는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환자분들은 고주파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 신경치료 장비인데 고주파로 그 플라즈마 이온을 해서 살균을 해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환자분들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원하는 건 이게 그래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라는 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써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써마지가 RF 이제 고주파 치료이거든요. 어르신 이거 뭐냐면은 1,500만 원짜리 재료인데 이 고주파 장비인데 고주파라고 하는 거예요. 써마지라고 아세요? 아니 몰라라고 한다면 요즘 TV에 광고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면서 그 피부과 몇 천만 원씩 환자분들 결제해서 피부 관리받고 장비가 1억이 넘는 거래요. 맞아 나도 들었어. 이런 식으로 내적 친밀감 높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서 맞아요 해서 저온으로 해서는요 이게 온도가 적당할 때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적 효과가 있고요 온도가 높을 때는 피도 먹고 치료도 되게 빨리 한대요. 그래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 만족도를 좀 증가시키고요. 그래서 이 학술제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많이 들어서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살균이 잘 되고요. 지혈도 잘 되고요. 그 조직의 고정해서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요. 통증 염증 감소도 있죠. 김영 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아주 좋은 케이스들 많이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프리미엄이 저는 광고 효과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프리미엄 포지셔닝이라고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스크립트를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부터 고주파를 이용해서 살균 소독을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1,500만 원짜리예요. 신경치료에 이런 장비 투자하는 치과는 거의 없죠. 해서 그만큼 좋은 장비고 좋은 치료니 잘 받고 잘 낫게 해드릴게요.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혼자 하면은 할 때마다 제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선생님들한테 내가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오른쪽에 30초 핵심 버전 GPT로 돌린 겁니다. GPT로 너가 이거 우리 병원 선생님이 위생사 선생님들한테 50대 이상의 분들한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 라고 해서 쭈루룩 GPT로 돌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또 고주파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겁니다. 안에 있는 세균들을 깨끗하게 살균 소독을 하는 거고요. 이게 거의 한 1,500만 원짜리 장비거든요.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걸로 도와드릴게요. 좀 짜릿할 수 있어요. 저도 비용을 말하면서도 약간 좀 거시기해요. 그런데 입장 바꿔보면 저는 기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제가 그 피부 그 마사지 받거나 할 때 이게 50만 원짜리 이거 마사지 향 아로마 해드릴게요 하고 하면은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 하나의 거짓말이 없습니다. 예, 저는 진실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 진짜 실제로 진심이죠. 그래서 저는 엔도위즈가 참 이게 상징적인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엔도위즈 플라티나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장비들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좋은 진료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분명히 크다고요. 물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있겠죠. 저도 아까 김용훈 원장님 워낙 갑자기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서 저도 모르게 저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전 진심이고요. 여기 안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돈만을 바라보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하는 분들이 잘못된 거지. 고객분들한테 이 엔도 하나를 하는 분들도 이분은 10,000원짜리 환자분입니다. 오늘은 20,000원짜리 진료를 하고 가시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분이 언젠가는 나한테 500만 원짜리 환자를 물어다 줄 거야.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다른 데 임플란트 39만 원 플란치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치과에서 100만 원짜리를 한 5개 정도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죠. 1,500만 원짜리 신경치료로 오늘 신경치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치과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장점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퍼스널 브랜딩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꾸준하게 알려주고 상대방을 세뇌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병원 자체에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제일 강력한 거,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드는 아주 말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아까 김영원 원장 말씀하신 게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환자분들이 신환분이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저는 항상 긴팔 가운을 다 입어요. 긴팔 가운을 다 입고 반팔 가운만 입고 안녕하세요 이렇게는 안 하고요. 신환분은 공을 드립니다. 해서 오시면은 싹 이렇게 브라켓을 열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표원장 고강외과 전문의 상민재입니다. 3초 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명함을 꺼내요. 명함을 꺼내 명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환자분들이 우리가 싫어하는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팔짱 끼고 온 환자들.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 보자. 또 나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에 가득하신 환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환자분들이 100이면 100 다 팔짱을 풀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드리는데 이렇게 끝까지 있는 환자분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럼 그분들도 다들 두 손으로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확 쉽게 풀려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민망합니다. 예, 저도 민망한데
분명한 거는 예전에 처음 할 때보다 지금 거의 안 민망해요. 훨씬 나아졌고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냐면은 잘 되는 치과 원장님들한테 배웠어요. 좀 잘 되는 치과의 원장님들. 그 메가젠처럼의 박강범 원장님이 그 쓰신 책인데 메가젠 그 미르치과 병원장님 아시죠? 그분의 에피소드 일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 환자분 엔도하고 아팠대요. 아파서 오셨는데 그분하고 밖에 길가에서 둘이 손을 잡고 제가 진료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택시로 태워서 보내드렸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네, 제가 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같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이런 말로 하는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입장 바꿔 여기 앉았으면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러워. 나 이거 못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실제 효과 보고 있는 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500만 원만 정도 더 태우면 좋아요. 2천만 원을 태운다고 생각하면 2천만 원 할 수 있는 옵션이 우리 입장에서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오프라인 광고로 월 700만 원 한 세 달 정도 쓴다. 사무장 같은 걸 써서 어디 치약 뿌리고 칫솔 뿌리고 물티슈 뿌리고 상가 다니면서 환자를 10명씩 물어와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온라인 광고를 하는 거죠. 업체를 써서 2천만 원이면은 좋은 데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두 달 정도를 하는 겁니다. 키워드, 블로그, 유튜브에서 유튜브 촬영도 찍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거죠. 세금을 한 35% 정도라고 칠게요. 떼고 1,300만 원을 내가 그냥 가진다. 이런 옵션이 있겠죠. 세 번째가 엔드위즈 구매, 블로그, 기사 광고를 한다라는 건데 당연히 제가 3번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죠. 왜냐하면은 광고를 태우는 걸 오프라인 광고를 월 700만 원 한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들이 안심이 될까요? 쓰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매출 올지 확신도 없잖아요. 두 번째, 온라인 광고, 키워드, 블로그, 유튜브 이거 있는데 이거는 계속 남는 게 아니고 휘발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온라인 광고를 태우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상위 노출 키워드를 가지고 편집해서 글을 써요. 정말 정성스럽게 글을 잘 쓴다 하더라도 없는 글을 쓰진 못해요. 엔도위즈라는 이런 고가의 가치 있는 장비란 그런 단어를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신경치료 해결하는 방법. 뭐 저희 정성플러스 치과는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4번을 하고요. 주의사항이 어떻고요. 이런 내용도 되게 정성스럽게 정감 어리게 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광고를 하면 단점이 뭐냐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 5개월, 6개월쯤 지나고 나면 하위로 다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키워드를 엔도이즈를 사고요. 이거를 블로그 글을 쓰세요. 블로그 글을 쓰면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성민재 원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엔도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장비는 1,500만 원짜리입니다. 1,500만 원짜리입니다. 뭐 이런 내용 계속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치를 높이는 거죠. 혹은 나는 블로그 글을 쓴 게 너무 힘들어, 싫어 라고 한다면 기사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내용이 없구나.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저희 치과는 저는 온라인 광고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전혀 아무런 마케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고강동이라는 곳은 이 화곡 아시죠? 강서구 화곡. 거기가 제일 최고 격전지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신경치료 치과 이런 거 치면 저희 치과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치과 거리가 한 6km쯤 되거든요. 그래서 화곡에 뭐 임플란트 치과, 화곡 치과 하면 정성 플러스 치과라는 건 전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곡 엔도위즈라고 검색을 하면은 인기거래 바로 위에 떠요. 제일 위에 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돈이 거의 안 들고 이거는 계속 박제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경치료 치과라고 해서 내가 내 치과 상위 노출된다고 해서 그걸 눌러보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혹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출 높은 진료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덤핑에 동의를 하지. 상위 노출된 블로그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공부나 서치를 안 하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비용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분들을 해서 구매 동의를 하려면 결국 덤핑을 쳐야 돼요.
그게 아닌 이런 식으로 이런 특별한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플라젠도 사고 엔도위즈 사고 가이드도 해. 그러면 그런 것들 엔도위즈, 플라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은 그물들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눌러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병원이 조금 비싸다, 다른 치과들보다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런 걸 안 하고 이런 키워드 안 하고 우리 치과는 되게 비싸고 정말 훌륭한 진료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칩시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여기를 몰라요. 여기를 어떻게 뭘 가지고 검색을 할지 몰라요. 나름대로 나는 되게 좋은 진료를 받고 싶고 잘하는 치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은 GPT로 하거나 30대, 40대 분들은 공부를 하거든요. 하면은 엔도이즈라는 걸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굳이 엔도이즈 아니면 플라진에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런 걸 검색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가득 찬 치과면은 별로 상담을 할 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동의도 잘 받고 우리 치과 오면 바로바로 내적 친밀감이 생기기 때문에 상담도 쉬워지고 매출도 객단가도 올리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블로그 광고를 어떻게 하냐? 크몽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제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크몽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여기서 기사 송출이라는 거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 10만 원짜리 이거 하나 하면 됩니다. 하면은 뭐 앵커 뉴스 뭐 이렇게 써주는데 여기에 아무런 핵심적인 키워드 없이 그냥 정성 플러스 치과는 환자에게 최고의 진료 경험을 선사하고 치아에 넘어 사람을 치료합니다. 저희 치과 미션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써주세요. 저는 외과 전문입니다. 뭐 이거 가지고 기사 써주세요 하면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상위 노출이 되지도 않은 분들은 환자분들이 그걸로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뭔가 킥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 킥이 저는 엔도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엔도이즈 아니라도 뭔가 나만의 꼭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에서 꼭지점을 만들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꼭지점이 일종의 엔도이즈도 일종의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강에서 오경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오경주 원장님도 GPT로 돌렸던 것 같아요. 시간 단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 이 시간에 대한 가치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고 이게 여기서 하루 평균 엔도 환자 이것도 거의 다 동의를 했거든요. 연평균 매출이 그 7.4억에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시급 1시간에 35만 원짜리 우리는 엔지니어, 저는 엔지니어라고 이미지를 하거든요. 저희 대표 원장들이 35만 원짜리 엔지니어 1시간을 쉬면 35만 원 가치가 날아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시간을 가지고 엔도 위주로 하면 뭐가 얼마나 좋은데 엔도 위주의 그 위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거 가지고 하면은 엔도 치료 관련해서 우리 체어 타임이 50% 정도 된다고 단축된다 가정을 할게요. 비짓도 한번 줄어들 수가 있고 타임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하니까 하루 절약 시간이 이렇게 22.5분이 되고요. 그러면은 하루 가치가 13만 원이 되고요. 그럼 1년에 3천만 원.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의 숫자적인 가치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와닿지가 않냐면 그래서 이만큼 매출이 올라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돼요. 뭘 덧붙여야 되면은 저 시간 동안에 원장님들이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매출을 올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래서 엔도 위주를 해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나는 저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생겼어 라고 하면 그 1시간 동안에 병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자한테 전화를 돌린다거나 직접 아니면은 블로그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엔도위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다 사진을 찍고 그걸 가지고 대기실에다가 붙여넣어. 나는 저번 주말에 엔도위즈를 한 대 갔다 왔고 여기는 신경치료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PR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다 붙여놓고. 그런 액션이라도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 치과의사 각각의 개인으로서 행복을 위해서 저만큼 쉬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생각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시간이 세이브된 거 확실하거든요. 엔도위즈를 하면은 시간이 세이브된다고 확실합니다. 근데 이 숫자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거 이상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데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어찌됐건 엔조이즈를 하면 체어 타임 줄어든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원장님들의 1시간당 35만 원짜리 그 소중한 시간을 NOC를 소킹을 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 지나고 세 번 내원할 수 있는 걸 4번 오게 해서 또 체어 타임 길어지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고 휴식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힐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시거나 그런 의미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1,500만 원의 가치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지각감인 처치되고 전기소각 치료도 있는데 지각감인 처치는 솔직히 말씀 저 해봤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불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배워서 불소를 바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비는 저는 외과를 전공해서 보비도 가끔 쓰는데 보비 효과가 제가 수련할 때 있었던 그 보비 장비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게 세핑이라서 그런지 아주 깔끔하게 절개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도를 뭐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엔도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할 만큼 하고 뭐 모나지 않은 만큼 하고 탈나지 않은 만큼 하고 또 다른 데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의 일종의 죄책감, 그런 저의 일종의 결핍을 채워주는 게 엔도이즈 1,500만 원짜리. 저는 1,500만 원을 태워서 그런 걸 이제 해소합니다라는 그런 저한테도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 원장님께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객관적으로 엔도이즈가 얼마나 살균이 잘 일어나고 안에 있는 세척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증명하는 게 저는 퍼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퍼프가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잘 되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퍼프 통계를 제 걸 보여드리자면 도입하기 전에는 30개 중에 12케이스였고요. 도입한 이후에는 30케이스 18케이스였습니다. 한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거는 저만의 그냥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퍼프가 나오고 이게 이제 엔도이즈 도입한 이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케이스 하나만 신속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문땡땡 여성분이신데 2020년 제가 오픈하고 5개월 됐어요. 오셨습니다. 왼쪽이 씹을 때 아파요. 2년 전 신경치료 했어요. 라는 건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진단은 363치료였고 PFM이었고 치근 우식이 있었고 기존 크란 재고 재평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여기도 썩었고 여기도 썩었고 내가 발치후 임플란트 가능성을 고지를 드렸어요. 해서 와셔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고 보니까 여기 다 나갔고요. 여기도 디스탈 쪽으로 많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좀 갈등했어요. 속으로. 모빌리티는 전혀 없었거든요. 안에 있는 거 내분 거 다 세척하고 잘 엔도 열심히 잘 해서 포스트 해서 프랩 해서 이렇게 크라운을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저는 그렇게 자신이 있지는 않았어요. 내가 엔도를 다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탈나지 않고 20대 여성분이시거든요. 탈나지 않고 그리고 이분도 처음부터 임플란트 해야겠죠라는 말씀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발치하고 이제 임플란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거를 해서 바로 했고요. 하고 나서 안 왔어요. 안 오시다가 이제 4년 후에 재내원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5번 쪽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여러 군데 신경치료 한 번에 쫙 여러 군데서 다 많이 받았어요. 한 치과인지 여러 군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런 환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치아가 오랫동안 콜라나 이런 걸 많이 드셔서 푸석푸석한 치근 후식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처럼 되게 다른 데도 다 많았고 푸석푸석했고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3637 저희 병원에서 제가 임플란트를 했고 한동안 있다가 4년 만에 오셨거든요. 4년 만에 오셔서 이때도 똑같은 케이스였고 재근관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봐서 크라운을 피스툴라 여기서 봐서 염증이 있구나.
트레이싱을 했고요. 하니까 이걸 리엔더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뜯고 했는데 여기 페리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겠지만 크라운이 거의 없거든요. 이러면은 제가 진단을 발치로 갑시다 라고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엔도위즈 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남는 것도 거의 없고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른 데 계속 안 좋고 예후도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일단은 엔도위즈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1,500만짜리 장비 계속 말씀드리고 근간 충전하고 비싸 잡히고 다 완료했습니다. 롱텀 팔로업은 없지만 퍼프도 나온 거 봤고요. 뭔가 제 마음이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추적 결과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엔도위즈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제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치과 원장으로서 엔도는 잘하고 싶어요. 근데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시간과 자신감이라든가 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거 생각을 해보면은 좀 죄책감 드는 진료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 죄책감을 이 엔도위즈가 상당히 덜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케이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도 더 좋은 진료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뭐 혈소대 절제술을 했고, 이것도 이제 보비로 해서 바로 그냥 추처도 안 하고요. 쭉 자르고 끝냈습니다. 체어 타임 1분 걸렸어요. 그래서 보비가 아주, 상태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보비로 이용해서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치관 연장술도 엔도위즈 없을 때는 이것도 마취하고 블레이드 자르고 슈처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장비 있으니까 또 마음 편하게 바로바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도 드려요. 제가 엔도위즈를 살까 말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복잡해지는 거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손이 안 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엔도위즈가 꽤 마음에 들었는 게 간단해요. 보조 배터리, 전 보조 배터리 꽂고 이것도 김영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팁입니다. 캠핑용 보조 배터리 하면은 굳이 콘센트 꽂을 저기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동생사님 지금 키고 피가 엄청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엔도위즈 키고 이거 선생님들 스텝 선생님들한테도 바로바로 다 적용이 되니까요. 굉장히 많이 손잡이를 쥐어주고 위해서 고주파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제가 지금 1,500만 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고주파의 지름이다 하면서 네. 보시면 되고요. 계속 제가 이제 쉴 새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자분한테. 왜냐하면 재밌는 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귀는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눈, 코, 입 다 봉쇄되기 때문에 제 말하는 어조라는 말들이 더 잘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루트 GX랑 엔도위즈 그냥 같이 쌌는데 하면 고장 난다는 거죠. 제가 몰랐는데 오늘 또 세미나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하고 아프거나 불편하면 꾀꾀 누르세요. 꾀깨기 누르세요라는 이야기 있어요. 꾀깨기는 뭐냐면 아프거나 하면 제가 손에 항상 인형 쥐어주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아프면 꽥 누르게 해요. 그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하나당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웃어요. 일단 그거 보면 약간 저리 탈 수 있거든요. 웃는 환자들만 진료하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한 번, 두 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할 때 가끔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취를 아무리 해도. 저는 한 4mm 언더에서부터 시작해요. 4mm 언더에서 한 번 주고, 2mm 언더에서 한 번 주고, 저스트하게 하고 한 번 주고. 이렇게 하면 거의 안 아파하시더라고요. 저한테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 만족. 환자분들이 안 아파야 돼요, 치과에서. 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광고 효과 1,500만 원 고가 장비로 환자 신뢰도 증가하고 프리미엄 포지셔닝 구전 효과 창출되고요. 진료 시간 단축되고 환자 만족도 증가하고.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내려드리자면 엔도위즈를 구매를 하고요.
블로그, 기사 송출, 내부 컨텐츠 제작하고요. 절약된 진료 시간을 환자를 더 보거나 쉬거나 환자와 만족을 지켜낸다면 매출 증대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료를 잘하고 싶고 좀 이 진료하는데 많이 현타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SKCD라는 데를 알게 됐고요. 거기서 이 문구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Dentistry is a work of love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